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가 균질하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진파를 지구 내부에다가 쏘아오면 같은 속도로 전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가 그렇게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의 종류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지진파가 전파하면서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속도 변화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지진파 내부의 속도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지각과 멘틀 그리고 외해 그리고 내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구 내부가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지진파가 통과하다가 갑자기 끊어지는 면 이런 걸 우리가 불연속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연속면,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면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우리가 짧게는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이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5에서 35km 정도 되는 길인데 해양 지각은 5, 대륙 지각은 35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을 우리가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구텐베르크 불연속면. 네, 마지막으로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을 레만 불연속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앞에 모호로 비치치, 구텐베르크, 레만 이거는 각각의 경계를 발견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진파를 이렇게 지표에서 이렇게 쏘아서 지구 내부로 쏘게 되면 지구 내부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지진파가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피파도 S파도 다 이렇게 휘어지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우리가 이러한 지각과 멘틀, 그 다음에 멘틀과 외,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을 어떻게 발견됐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암형대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데 이 암형대로 지각과 멘틀과 외핵,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지진파가 이렇게 쏘아 올렸을 때 지진파가 이렇게 지표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쏠 때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크기 때문에 지진파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지게 된다는 거죠. 휘어지게 되면서 전체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양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다 보니까 이 지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P파도 그렇고 S파도 그렇고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영역을 암형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표에서 지구 내부로 쏘아 올렸던 지진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구 내부의 물질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즉 밀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구성 성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의 발견인데요. 핵은 바로 S파의 암형대를 통해서 발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앙으로부터 각거리 약 103에서 180도 지역에 S파가 도달하지 않아요. 103에서 180도 각거리라고 표현되는 것은 바로 여기 이렇게 둥글게 표현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쏘아 올리면 이 반대편이 180도가 되겠죠. 180도가 되고 이 각거리 1도, 2도, 3도 이렇게 해서 이 각거리인데 여기
103도에서 180도까지는 S파가 도달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바로 이 S파가 도달하지 않는 구간, 여기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우리가 S파의 암영대라고 합니다. 여기 어떤 물질이 있기 때문에 S파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파는 S파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파의 암영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P파의 암영대에 해당하는 거리는 진앙으로부터 약 103도에서 142도, 103도에서 142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3도에서 142도까지는 P파던 S파던 도달하지 않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P파의 암영대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멘틀과 외핵,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이 바로 요 정도에 해당하는 각거리에 생긴다. 즉 여기 103도 여기에서 무언가가 더 커다란 밀도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레만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이 피파의 암영대인 103에서 142도 사이에 약 이게 중요하다. 110도 정도 해당하는 거리. 110도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약한 피파, 매우 약한 겁니다. 매우 약한 피파가 도달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피파가 나오면 안 되는 구간인데 피파가 나왔다. 그 얘기는 아까 103도에서 꺾였던 피파가 들어갔던 피파가 어느 순간 조금 더 깊은 곳에서 한 번 더 꺾였다라는 거죠. 한 번 더 큰 밀도를 가진 어떠한 곳에 의해서 한 번 더 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휘어진 곳을 좀 살펴봐서 이게 그냥 103에서 휘어진 S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무언가 더 큰, 그 내부에 무언가 더 큰 밀도를 가진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그걸 우리가 내핵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진파를 통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각과 멘틀과 핵,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한동안 이게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라고 이렇게 한동안 이야기가 되었는데 레만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하면서 이 핵이 지구 중심부에 여기에서 발견되면서 아까 110도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요 약한 피파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무언가가 하나 더 휘어지게 하는 지진파를 휘어지게 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지진파 중에서 피파가 휘어지는 뭔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여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핵을 두 군데로 내핵과 외핵 이렇게 나누었고 그래서 지구 내부를 크게 우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 페이지로 잠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각거리입니다. P파의 진행거리, 그 다음에 옆에 S파의 진행거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암영대는 S파는 더 이상 여기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외핵이 아까 우리 S파의 특징이 뭐였냐면 액체는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핵이 액체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P파는 통과하기 때문에 P파는 좀 더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142도까지 통과하기 때문에 요 142도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P파가 검출되기 때문에 이쪽은 P파는 액체를 통과하는 그래서 외핵은 액체요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핵은 보통 Fe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요. 니켈로 해서 지구에서 가장 밀도가 큰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과 물리량인데요. 지각과 멘트를 먼저 살펴보면 지각은 크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누고 대륙 지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표에서부터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35km까지 들어가고요. 해양 지각은 지표에서부터 5km, 해양 지각의 두께가 조금 더 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대륙 지각은 뭘로 되어 있느냐?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건 직접 시추에 의해서 대륙 지각은 대부분 화강암질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해양 지각은 대부분 현무암질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밀도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살펴보면 해양 지각의 밀도가 대륙 지각의 밀도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구가 원시간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부딪힐 때,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부딪힐 때 해양 지각을 포함한 해양판이 대륙 지각을 포함한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밑으로 들어가고 얘가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멘틀은 모면에서부터 여기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니까 모면에서부터 약 2,900km까지가 멘틀이고요. 대부분 감람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감람암질은 규산염 강력 중에서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런 암이죠. 그런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 감람암질로 되어 있고 당연히 해양 지각들보다 밑에 멘틀은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밀도는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 그다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핵은 지진파의 속도 분포로 외핵은 액체 상태 S파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S파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다라는 겁니다. 추정됩니다. 그리고 내핵은 외핵보다 당연히 지구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어떻다? 평균 밀도가 크다라는 거고요. 핵은 철이 가장 많고 그 밖에 니켈, 황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정되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운석 연구. 운석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알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그럼 지구 내부의 물리량을 좀 살펴보면요. 지구 내부의 물리량 먼저 밀도, 압력을 보면 밀도는 불연승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계단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계단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요. 압력은 중심부로 갈수록 증가하며 깊이에 따라서 증가율이 외핵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온도는 증가한다. 온도는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파의 파형북석, 그다음에 밀도, 그다음에 압력, 그다음에 온도 이렇게 여기 이제 나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C는 밀도, B는 압력.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A는 이렇게 계단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온도, 그 다음에 B는 지진파의 파형 부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용융곡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지온곡선과 용융곡선에서 우리가 지구가 원시간에 배웠던 화강암의 용융곡선, 그 다음에 현무암의 용융곡선, 지온에 따른 용융곡선에서 우리가 마그마가 형성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구의 원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 내부 구조가
이렇게 뭐로 비치치면부터 시작해서 딱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지표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각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각 평형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각 평형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각 평형설은 밀도가 작은 나무 토막이 밀도가 큰 물 위에 떠서 평형을 이루는 것과 같이 밀도가 작은 지각이 밀도가 큰 멘틀 위에 떠서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을 지각 평형설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지각 평형설론자가 두 명 있는데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프레트 그리고 에어리입니다. 프레트와 에어리. 프레트의 지각 평형설 그리고 에어리의 지각 평형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프레트의 지각 평형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밀도가 서로 다른 지각이 멘틀 위에 떠 있다. 밀도가 서로 다른 지각이 멘틀 위에 떠 있다. 그리고 밀도가 작은 지각일수록 지각의 해발 고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트가 얘기했던 지각 평형설이라는 건 뭐냐면 밀도에 관계없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모호면의 깊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 모호면의 깊이가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에어리의 지각 평형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밀도가 서로 같은 지각이 멘틀 위에 떠 있고 지각의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위에 올라갈수록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모호면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리설은 이겁니다. 서로 다른 지각의 그 밀도 같은 거예요. 근데 고도가 높으면 더 안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고도가 낮으면 더 낮게 올라오고 이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지구는 어떤 거냐? 지구상에서는 요 프레트설과 에어리설, 프레트와 에어리설을 이렇게 같이 더한 것을 사용합니다. 즉 지구의 내부의 각각의 지표면의 각각의 그 밀도가 달라요. 즉 아까 얘기했지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밀도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런데 요 모호면의 깊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요 모호면의 깊이는 실제로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깊어요. 그래서 프레트설과 에어리설 중에서 누가 더 많냐? 네, 에어리설이 더 많습니다. 각 위에 있는 지각들의 밀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프레트설이 맞고 그 다음에 모호면의 깊이가 대륙 지각이 더 깊고 해양 지각은 더 낮아요 라고 하는 것은 에어리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래서 프레트설과 에어리설을 둘이가 서로 같이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같이 놓고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각 평형설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탐구활동 한번 가볼게요. 탐구활동. 자, 그림과 같이 밀도가 0.75m로 같고 두께가 서로 다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 A, B, C를 밀도 1.0g에 우리 떠놓고 세제곱에 떠놓고 평형을 이루는 나무 토막 각각 전체의 두께, 수면 아래의 부분의 두께를 측정하고 나무 토막 전체의 두께분의 수면 아래의 두께를 구해보는 겁니다. 즉 밀도가 같다. 그 다음에 이 물보다는 밀도가 작으니까 다 이렇게 떠 있겠죠. 네, 떠서 살펴보니까 나무 통에 넣고 A는 30cm, 그 다음에 B는 20cm, C는 10cm인데 수면 아래의 두께는 A는 22.5, B는 15, 그 다음에 C는 7.5. 그래서 나무 토막 전체 분의 수면 아래의 두께를 이렇게 나눠 놓으면 또 동일하게 0.75
0.75 이렇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각 평형선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무토막 A, B, C의 모두 밀도가 0.75g per 세제곱센티이고 물의 밀도는 1.0g per 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나무토막 A, B, C는 모두 물에 뜬다. 그리고 나무토막 A, B, C 모두 밀도가 같기 때문에 나무토막 전체 두께분의 수면 아래 부분의 두께가 서로 같다라는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각은 요 프레트설과 에어리설을 함께 섞은 것을 우리가 지각 평형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구의 역장, 지구 역장의 이제 중력장과 그다음에 자기장, 중력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중력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